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헬로웨더입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위를 잊기 위한 산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해지는 곳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여름철 산행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여름 산행의 주의점과 함께 오늘 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광현 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산을 소개해 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또 국립공원에서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국립공원 불법 무질 사용이 특별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내 새끼를 포함한 출입금지구역에 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공원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8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새길이나 출입금지구역의 무단 출입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출입금지구역은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이거나 산사태, 낙석,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용이 거의 없는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길을 잃어 조난당할 우려가 있고 반달가슴곰,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마주칠 위험도 커지게 되므로 생물자원 보전 및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탐방로 출입 제한 구역의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를 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의 분들이 그런 걸 의식을 또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 소식은 지난 겨울 설악산 일대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마친 사냥 한 마리를 원서식지인 설악산으로 방사한 건데요. 지난 겨울 구조된 개체는 2마리로 동시에 방사하려 하였으나 암컷의 임신이 확인되어 방사가 보류되고 수컷만이 먼저 방사되었습니다. 이번 방사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 목에 매달아 놓은 발신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기록 전송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에 300마리 정도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냥의 행동권 및 서식지의 이용 특성과 같은 소중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인제 내설악에 위치한 국립공원 정보원기술원 북부보건센터에서는 사냥의 구조와 치료 등 생존율을 높이는 활동과 함께 구체적 정보를 통한 정밀 실태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사냥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서서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냥은 사실 보기가 참 어려운 동물이잖아요. 저도 네, 항상 맞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만 봤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개체 수도 늘어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립공원 소식을 다 전해주셨고 이제는 또 산행을 떠날 차례죠. 오늘은 또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3대 악산이라고 불리는 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입니다. 네. 치악산은 높이 1288m로 촬영산맥의 줄기이며 영서지방의 명산이고요. 강원도 원주시의 진산입니다.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매화산, 삼봉이 있고 남쪽으로는 향로봉, 남대봉 등 여러 봉우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능선을 중심으로 서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치악산은 1973년에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는데요. 여러 봉우리 외에도 영원사 계곡, 구룡계곡, 부곡계곡, 황골 및 상원골 계곡 등 아름다운 계곡과 입석대, 세존대, 신선대, 구룡폭포, 세련폭포, 영원폭포 등 볼거리가 매우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좀 산세가 험하다고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악산 또 어디부터 탐방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아마 숲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치악산 자락의 숲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황리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성황림은 보존을 위해 1년에 딱 2번만 개방되는 곳입니다. 성황림은 1962년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요. 50여 종의 온대 화렵수가 잘 보존된 천연박물관으로 생태학습 가치가 큽니다. 신이 내린 숲이라고도 하는 성황림은 처음 보존림으로 지정된 1930년대만 해도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했지만 훼손이 많이 되면서 5분의 1 규모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1989년 이후부터는 1년에 2번 열리는 성황제 때만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고요. 현재는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숲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욱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또 1년에 2번밖에 개방이 되지 않아서 더 가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숲으로는 성황림이 있고 또 다른 볼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문사가 치악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경순왕 때 무착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중창되었는데요. 주요 건물로는 대웅전과 약사전, 산신각, 용왕각, 요사체 등이 있으며 유물로는 보문사 7층 석탑이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이 보문사 7층 석탑은 높이 1m 정도에 불과한 작은 탑이지만 해인사와 금산사, 법주사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파나무로 된 석탑으로 일명 청석탑으로 불리며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탑 시내는 범어가 새겨져 있고 법당 안에는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미륵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한 번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치악산은 보문사 외에도 구룡사, 상원사, 석경사, 국향사, 또 입석사 등의 오래된 절이 구석구석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 명산에는 사찰이 많다지만 이 치악산은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래된 사찰도 많고 풍경도 절정인 치악산에 볼거리 있다면 어떻게 추천 코스 해주실 건가요? 네, 행구등 탐방지원센터에서 향로봉 코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원주 시내와 가장 인접해 있고 짧은 탐방 코스로 원주 시민들의 일상적인 산행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원주시 행구동에서 시작하여 보문사를 거쳐 향로봉에 오르는 탐방 코스로 2.8km의 코스입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짧고 부담 없는 산행 코스이기 때문에 산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산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코스를 이용하시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3호인 청석탑이 보존되고 있는 보문사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향로봉은 비로봉과 남대봉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봉우리로 원주 시내를 가장 가까이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면서 아무리 감탄을 해도 그 생생함을 전달해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름에 산행하는 건 참 좋지만 또 그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 등산의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출발 전에 일기예보를 체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라도 낮에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일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등산을 할 때에는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12시에서 오후 4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하시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등산에는 적당한 수분과 염분 섭취, 그리고 함께 적어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그늘을 찾아 쉬어줘야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행은 겨울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특히나 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장마 때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네. 폭우가 내릴 경우에 계곡 산행은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곡은 양측 사면에 빗물이 모여서 흐르는 곳으로 큰 비가 내릴 시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위험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또한 급류를 건널 때는 수심이 무릎 이상을 넘게 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져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면서 중심을 잃는다면 급류에 휩쓸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곡을 꼭 건너야 한다면 안전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구조 요청과 함께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을 찾아 대기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의욕도 잃고 일상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고 또 자신에게 재충전할 기회를 줘야지 또다시 일상을 보내기가 쉬운데요. 더워서 기력이 없어도 휴일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재충전해서 다시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광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웨더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YTN 웨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YTN 웨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